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제377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희망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은 제일동포 조선학교 아이들이 북녘에 수학여행을 다녀오는 이야기 하늘색 심포니 다큐 영화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조선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조선이 해방을 맞은 1945년 일본 땅에 있던 제1조선인들은 귀국의 설렘을 안고 국어 강습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쳐 고향에 돌아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시작된 국어 강습소는 나중에 조선인 학교라는 체계적인 학교로 변모해 갑니다. 1961년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60개 조선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학교 사업은 가난한 제1조선인에게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학교 건물도 책상도 교과서도 변변히 없었죠. 그런데 일찍이 제1조선인을 해외 공민으로 인정한 북은 1957년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 1억 엔과 교과서 등을 보내며 민족 교육 지원을 시작,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어떨까요? 제일동포의 민족 교육을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2022년 현재 조선학교는 일본 전국에 약 60여 개의 학교가 남아 있고요. 유초중고 대학교까지 정연한 민족 교육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4만 명에 달했던 조선학교 학생은 약 7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 정부는 2010년 4월부터 시행한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하는 등의 명백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우리 동포에게 이것은 사상, 이념을 떠나 인권,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입니다. 현재 조선학교 학생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며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은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조선학교 출신으로 일본에서 나고 자란 제1동포 3세 박영희 감독님이십니다. 아유,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영입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일본 어디에 계세요? 지금 출장 중이어서 교토에 있습니다. 지금 호텔에 아, 있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아유, 이런 상황인데도 또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박영희 감독님은 어린 시절 제일동포로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영화를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네. 제일동포 3세이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일본에서 태어났고, 할아버지 할머님께서 고향 땅에서 일본에 건너오신 식민지 시기에 그러한 지금 3세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이제 4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아버지 고향은 경상남도 함안이고 어머니 쪽 고향은 경상북도 고령군 이렇게 음. 되어 있습니다. 예, 아직 고령군에는 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어가 훨씬 수월하고 잘합니다만 그래도 조선학교에 유치원으로부터 대학교까지 16년간 18년간 다녔기 음.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우리말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활동으로서는 기본적으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제1동포들 그리고 아까 소개해 주신 조선학교 그게 취재 촬영을 한 20년 가까이 계속 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있고 또한 북을 21번 방문하고 어, 거기서 촬영을 하고 남한 사회라든지 일본 사회 북의 일반 시민들의 생활, 인민들의 생활 이걸 소개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 감독님께서 만드신 영화가 하늘색 심포니
사이사, 무지개의 기적, 우리가 살던 5월은 등인데요. 이 영화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하늘색 심포니 소개 말씀드립니다만 이곳은 2016년에 일본에서 개봉이 되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영화제 그리고 미국에서 영화제 출품한 그러한 작품이 됩니다만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 아이들은 고급부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북을 방문합니다. 조국 방문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처음 가보는 학생들도 당연히 있고 그런 속에서 제1동포 학생들에게 있어서 조국이란 무엇인가? 음, 그러니까 이국 땅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조국을 실감하기가 참 힘들고 어, 어쩌면 나는 나에게는 조국이 없다. 나는 어디에도 귀속 못한다. 이러한 아이덴티티가 없다. 정체성이 없다.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그 학생들이 북을 방문해서 한국에서 비슷할 것 같은데 일본에서 워낙 북한이라고 하면 무섭고 어떤 나라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그러한 나라 이렇게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러한 나라에 고등학교 학생이 가고 어떤 생활을 2주 동안 음, 지내는데 어떤 만남이 있고 어떤 생활을 지내고 그때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것을 담은 것이 하늘색 심포니 그 영화입니다. 아, 네. 그리고 424 무지개의 기적이란 영화는 2019년에 개봉한 영화가 됩니다만 제일동포 조선학교는 일본에서 계속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그것이 시작한 것이 1948년 4월 24일 4.24 교육투쟁이라고 합니다만,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폐쇄하기 위해서 단합을 합니다. 그때 워낙 동포들이 그것에 싸워서 반대를 해서 아, 왜 우리들이 우리말과 글을 배우는 학교를 해서는 안 되냐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한 그 엄청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한쟁이라 하죠. 한쟁을 다른 영화가 4.24 무지개의 기적인데 이게 그 48년이라 하면은 일본은 미군 점령기였습니다. 그래서 음. 일본 경찰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나와서 조선학교를 없애고 동포들 1900명을 체포하고 군사체포해서 음, 그러한 사건. 동포들은 학교를 지키자고 길거리에 나왔던 동포들의 미군이 나와서 탄압을 한다. 어째서 미군은 나왔냐? 이것을 음, 밝히는 것이 사이사 무지개 기적 이 영화가 됩니다. 이 영화는 지금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에, 올해 빠르면 올해 한국에서 개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살던 5월은 이 작품은 제일 동포 학생들이 관주를 찾아서 관주의 대학생들하고 만나고 5.18의 역사를 같이 함께 기행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을 다룬 단편 다큐멘터리 이렇게 됩니다. 그런 아, 영화들이. 네. 네. 벌써 이렇게 주제가 굉장히 학생들을 다룬 그런 작품이어서 또 밝은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또 우리 역사의 그 어두운 그 슬픈 그런 내용이 있는 그런 작품이네요. 제목이 하늘색, 무지개 뭐 이런 거 보니까 참 앞으로 꿈, 희망 이런 걸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한인들이 교육권을 위해서 싸우는데 미군이 와서 막았다.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관계, 이거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예. 맞아요. 1948년 4월이라고 하면 우리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제주 사상. 아, 예, 네, 예, 예. 맞네요. 그리고 5월 10일에 선거가 있잖아요. 단독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제일 음. 동포들 학교를 폐쇄하는데 미군이 나온 것이. 예. 결국 아, 미군이 일본과 남한 다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탄압을 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네. 요구들에. 저는 최근에 그 도쿄 조고? 네. 조고? 네.
그 영상을 좀 봤어요. 그래서 무용반 학생들을 다룬 아주 짧은 영상이었는데, 네, 그거 보고 저는 되게 감동을 받고 뭔가 울컥했거든요. 제일 조선인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확연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에 대해서 그 한국 국민들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조선학교에 대해서 그다지 잘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몸당 연필이라든지 조선학교를 응원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시민사회에서 좀 생겨나고 또한 뉴스에도 조금 나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조선학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도록 분단이 계속되면서 한국 사회가 예를 들면 조선학교, 조선령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은 어, 빨갱이들 이러한 식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었고 그 사람들하고는 접촉하면 일본에 가더라도 접촉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일동포들의 95% 이상이 고향이 남쪽입니다. 그 네. 남쪽에 고향을 가지는 동포들이 고향 땅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반대로 탄압을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북은 손을 내밀어 줬다. 그러니까 일본에 살았지만 우리에게도 조국이 있다. 이러한 생각을 그 당시 동포들이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하면서 조선학교하고 북하고의 관계는 친근하게 되었고 그러한 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빨갱이라고 하지만은 제일 동포들이 자본주의 일본 사회에 사는데 공산주의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없는데도 너 그렇게 빨갱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 직접 만나면은 꼭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한국에 가면은 계속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본에 오신 한국 사람들하고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의 모든 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만나고 이야기를 서로 소통을 하면은 이 몇십 년간의 분단 이걸 꼭 해소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드시고, 그래서 영화를 네, 사람들이 맞아요. 좀 더 많이 보고, 더 이해를 하고, 친근감을 갖고, 그러면 더 또 자주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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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살던 5월은이라는 영화를 위해서 광주 대학생들과 조선학교 동포들과의 만남을 촬영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어땠나요? 관주에 관련된 영화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택시 운전사라든지 그래서 그걸 우리도 동포들도 많이 보고 하는데 이게 다만 한국만의 역사가 사실은 아니어서 1980년 그 당시에 제일동포들도 함께 투쟁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의 비디오를 촬영해서 영상을 만들고 그걸 한국에 보낸다든지 함께 투쟁을 한 역사가 있어서 제일동포도 관계없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동포 젊은 세대 대학생들 중에도 관주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이 있어서 꼭 관주에 가보고 싶다. 거기에 학생은 전남 순천이 고향의 학생이 처음 순천에 찾아가는 그 장면도 그 영화 속에 나오는데 대학생들하고 만나보니까 처음 만나죠? 네. 만나보니까 그래도 적어도 말이 통하고 처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같이 묘지에 찾아가고 학습도 하고 경험자들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다로 살아온 그 대학생들이었지만은 언어의 공통점이라든지 문화의 공통점 그리고 차를 몰고 다니는데 BTS 노래 부르고 이렇게 어, 즐기는 거 하고 음, 그런 거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 통일을 일으켜야 된다. 이 음, 관점이 그 대학생들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이었으니까 그 관점을 갖고 있었고 제일동포 대학생도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딱 맞아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같은 삶을 살아온 그러한 것을 그 영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서 저도 처음 시도해보는 영화였지만은 참 배우는 것이 느끼는 거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많았던 그러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는 곳은 다르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 민족, 한 혈육이라는 거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또 합니다. 이번에요, 또 새로운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소리여 모여라.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소리요 모여라 라는 다큐멘터리 지금 한참 제작 중에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조선학교를 네, 다큐멘터리는 좀 많아요. 김명준 감독님 만드신 우리 학교란 영화부터 시작해서 제가 만든 영화도 있고 다른 한국의 감독님께서 만드신 영화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인공들은 다 조선학교 아이들이 주인공인 영화들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소리오모라는 조선학교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조선학교 아이들이 주인공이 아닌 영화 누가 주인공인가 하면은 일본인들 어, 조선학교를 응원하고 지원하는 일본인들이 전국에 각지에 많이 있습니다. 단체들도 있고 개인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어, 지난 시기는 제가 실감을 해보지 못했는데 최근 시기에는 정말 많은 일본인들이 조선학교에 찾아오고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수업을 해주기도 하고 돈을 모으고 뭐 버스를 기증해주거나 이러한 것도 하고 그런데 왜 그분들이 조선학교를 지원할까? 이게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영화를 통해서 그분들을 취재하면서 어째서 조선학교를 응원하는가? 이 문제를 좀 다른 것이 소리오 모요라입니다. 일본이라 하면은 식민지 시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조선 사람, 옛날에 조선 사람들을 많이 차별하고 탄압하고 그러한 인상만 있는데 식민지 시기에도 그 전에関東 대지진이라고 조선인 대학살이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조선인을 지켜준 일본인들은 분명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독립운동을 함께한 일본인도 있었고 아, 해방 후에도 조선인들을 지원해주고 같이 싸워온 일본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일본인들의 역사를 하나 묶어보는 거, 기록을 남기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러한 양심적이고 정의감 있는 일본인하고는 앞으로도 계속 손을 잡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이 소리요 모여라 이 영화가 됩니다. 네, 아, 그 아주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가자 지구에서도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내 양심적인 이스라엘인들은 이 전쟁을 중지하길 원하고 맞아요. 네탄야후의 그 공격적인 정책을 비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지금 박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양심적인 일본인 분들 이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일본인들 나빠 뭐 이렇게 뭐 음, 외놈들 뭐 이러면서 비하하고 무차별적으로 하면은 똑같아지거든요. 서로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맞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같이 이해를 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요 아주 중요한 점을 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우, 이번 영화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또 도와주는 분도 또 일본인이라는 거. 어떤 영화가 탄생될지 참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 그리고 LA에 방문하신다고 들었어요.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리요 모여라의 영화의 장면을 담자고 촬영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지금 조선학교는 일본 정부에 의해서 오랫동안 차별 선택을 예를 들면 전철을 타는데 할인이 안 된다든지 같은 학생인데 어머, 나 그러한 차별이라든지 대학 입시 못한다든지 입시 자격이 없다든지 그러한 음, 차별이 계속 되어 왔고 그것은 이제는 동포들도 많이 오거나 싸워서 해결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나 해결 안 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화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 제외를 되거나 유치원 무상화 제도 이런 것에서 제외되거나 이렇게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조선학교만 제외되는 예를 들면 다른 외국인 학교는 괜찮은데 조선학교만 제외한다. 이러한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에서 우리 재판을 계속 십몇 년 동안 해왔는데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도 계속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 얼마 이야기를 재판을 해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국제적인 연대감을 가져서 네. 거기서 이 정당성을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해야겠다. 그런 일환으로서 미국에도 의함동이라는 제일동포 조선학교 아이들을 응원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생기고 어, 유럽에도 그러한 분들이 계시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시작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취재 촬영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미국 사회에서 우리는 제일동포 사회에서 민족 교육을 이렇게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미국 사회에서 자녀 교육, 민족 교육, 뭐 우리말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실천이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자고 미국에 가서 촬영을 하자고 합니다. 아,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방문이시네요. 이번에 처음 방문이신가요? 아니면 몇 번째? 저는 영화제 때도 가봤고 한 세 번, 네 번, 가봤습니다. 하늘색 네. 심포니의 순회 상영으로 2017년에 뉴욕하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여기 가봤고 그때 그러니까 7년 만에 미국에 음, 가게 됩니다. 몰랐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또 관심 갖고 또 목소리를 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박영희 감독님, 그러면은 우리 미국 동포들, 그리고 또 유럽이나 다른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 동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주세요. 지금 북하고 남하고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함께 평화적으로 나아가서는 함께 동일한 그런 세상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해외 동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 할까 많다고 정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해외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그렇지만은 생활이 어렵고 하루하루가 계속 지나가기 마련인데 우리 고국에서 의 평화라든지 그것이 우리 동포들의 미래, 세계 사는 동포들의 미래 이것에 이어진다 하는 것을 참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까지 분단이 계속되면서 해외 동포들도 이렇게 뭔가 분단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에, 간단히는 못 가고 소통도 못 하고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 몇 해 동안 해외 사는 동포들, 해외 동포들하고도 계속 만나니까 어, 만나면 순식간에 사이가 좋아지고 음.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이런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대를 하고 만남을 하는 그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통하고 만남 이렇게 하는데 많이 영화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러한 것을 약간이라도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연대, 맞습니다. 연대하는 게 힘을 참 발휘하잖아요. 아이디어도 좋은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기도 하고요. 네, 아유, 박영희 감독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박영희 감독님, 이번에 4월 27일에 뉴욕에 오시잖아요. 근데 네, 갑니다. 네, 저도 그때 가거든요. 그때 우리 박영희 감독님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태바님도 뉴욕에 네. 가십니까? 네, 저도 4월 27일 행사, UN 인간띠 있기, 네, 그 행사에 아, 드디어, 드디어 갑니다. 예. 태바님은 한국춤? 네, 한국 춤하고 북을 쳐요. 그러시구나. 또 저도 몰랐네. 하셨구나. 예. 네, 그래요. 이제 두 분이 또 만나시게 되겠네요. 반갑게 또 네, 뉴욕에서. 아유, 꼭 네, 뵙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또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몇 분이 또 올라가실 거예요, 아마. 하여튼 모두 음, 같이 와, 반가운 네, 만남을 한번 이루면 되겠네요. 예. 네. 네. 김 사장님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박 감독님이 만드는 영화를 잘 보는 일, 그리고 열심히 알리는 일, 그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영화를 통해서 훨씬 더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잖아요. 속속들이.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일차적인 행동 요령인 것 같습니다. 자, 네, 하여튼, 박 감독님
그 제작 모든 일정 다 네.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훌륭한 작품 나와서 널리 널리 알려지고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 해외 동포들이 같이 서로 이해하고 단결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한국에서 아,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동안 조선학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 참으로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돕고 또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우리 한국 민족이어야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알고 또 마음을 함께하며 힘을 보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후원을 희망하는 분들은요. 자, 여기 보시는 사이트는 www.socialfundch.org/소리오네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박영희 감독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작품 기대하고요.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